안녕하세요. USA 랜딩 헬프닷컴을 운영하고 있고 얼바인 정착과 샌디에고 정착 서비스 그리고 LA와 샌프란시스코까지 정착과 관련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좌니 팍이라고 합니다. 올해부터는 제가요, 그 비즈니스를 좀 더 확장을 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어서요. 얼바인과 샌디에고뿐만이 아니라 LA와 샌프란시스코까지 캘리포니아 전역을 커버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입니다. 원래 제가 LA와 샌프란시스코, 산호제 지역까지도 정착 서비스를 진행을 했었는데 좀 더 이렇게 좀 집중적으로 좀 일을 진행을 하고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다른 지역을 조금 덜 하고요. 얼바인과 샌디에고에만 집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좀 이런 상황들이 조금 안정적인 상황이 되다 보니까요. 더 많은 분들께 저의 능력과 또 정보를 나눠드리고 싶어서 더 넓은 지역으로 준비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또 이제 같이 일하시는 분들도 생기고 사업 자체가 회사로서의 어떤 모습을 갖추려 한다는 걸 이제 이 카페나 제 네이버 카페나 유튜브 채널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이제 조금씩 알아가시고 계실 겁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거는 저희 이제 그 네이버 카페인데요. 뭐 조금씩 변화를 지금 주고 있습니다. 변화를 주고 있고 디자인적으로 그리고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카페에 오시게 되면은 이제 카페 가입하자마자 무조건 읽어야 하는 게시판이라는 게 맨 위에 나와 있어서요. 그 여러분들이 그 이제 처음에 카페에 들어와서 이제 어떤 정보를 얻어 나가야 하는지 그런 내용도 설명을 해놨고요. 그리고 전체 글보기 같은 경우에 보면은 맨 위에 얼바인 샌디에고 정착 진행 순서 여기 이제 저희 연락처도 포함되어 있고 예 그렇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어쨌든 미국 정착 서비스 얼바인 샌디에고 LA 샌프란시스코 USA 랜딩 헬프닷컴 예, 운영을 하고 있는 좌니 팍입니다. 자, 지금은 이제 첫 페이지를 좀 약간 광고 차원에서 네이버 카페를 이렇게 올려놨고요. 오늘 같이 얘기하려고 하는 건요. 그 차에 관련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차에 관련된 설명이라는 건 뭐냐면 차 구입, 판매 뭐 이런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미국에 오셔서 집 구하기를 한 다음에요.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신경 쓰고 돈을 많이 투자해야 되는 일이 바로 미국에서 차 구하기일 겁니다. 미국에 오시기 전에 한국에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한번 좀 해보시겠죠. 미국은 한국과는 분명 차를 구입하는 방법에 있어서 다른 게 있을 것 같고, 그렇다고 인터넷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 뭐 그런 글만 읽어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이제 한국보다는 조금 미국이 왜 이렇게 심플하지? 뭐 이렇게 차 구매를 하고 판매를 하는 방법이 한국보다는 되게 간단하고 그러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뭔가 좀 의심적인 부분도 있을 거고요. 이게 또 나란 일이 포함이 돼 있단 말이죠. 이게요. 왜냐면 공공에 있던 뭐 이렇게 뭐 공적 서류도 좀 있고 뭐 이러기 때문에 괜히 방문 비자로 왔기 때문에 실수를 했다가 문제를 일으키는 것 아닐까? 뭐 이렇게 아니면 또 뭐 사기라도 당하는 거 아닐까? 이런 걱정들이 정말 많아지실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을 구하는 것 다음으로 가장 고민을 하는 부분이 차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어, 바로 집 다음으로 이 차 구입하는 일이요. 돈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차는 나중에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들이 귀국을 하실 때 이 차를 다시 판매를 통해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선택을 하시는 데 있어서 감가상각을 최저로 하시고 싶은 마음, 뭐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더 고민이 되실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집 같은 경우에는 그냥 렌트비로 나가버리니까 끝나는데 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판매를 통해서 다시 뭐 돈을 어느 정도 수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차 때문에 고민이 더 많아지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 건요. 여러분이 차를 구입하실 때 어디서 구입을 하셔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뭐 차에 관련된 얘기는 되게 많은데요. 그 중에서 좀 한번 차 구입 방법에 대해서 좀
구입하는 데가 어딘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거든요. 자, 뭐 서류 절차상의 방법 같은 거는요. 저희 네이버 카페에 오시면요. 예, 네이버 카페에 오시면 음, 여기 보시면은 예, 그 차와 관련된 내용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을 하시면 이제 내용이 보이는데요. 모든 분들께 다 보이는 건 아니에요. 저한테 그 정착 서비스를 맡기신 분들한테만 보이실 건데요. 이 내용이 생각보다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차 때문에 잘못하면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차 때문에 뭐 등록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런 내용을 저희가 여기다가 잘 정리를 해서 저희 정착 서비스 손님들한테는 그 제가 좀 잘 이해를 시키고 지식을 습득을 시킬 수 있도록 제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저희가 차를 구입을 그 하시려고 할 때 가장 많이 얘기를 듣는 게 뭐냐면 카맥스 얘기를 되게 많이 들으실 거예요. 카맥스 얘기를. 그런데 카맥스가 뭐 한국에도 와 보니까 엔카나 무슨 SK나 뭐 이런 데서도 뭐 차를 이렇게 판매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카맥스가 그 한번 카맥스를 보면요. 제가 이 영상을 지금 한국에서 만들고 있는데 보시면 이게 이제 카맥스입니다. 뭐 이렇게 좀 뭐 사진 같은 거 보면 차가 엄청나게 많죠. 예. 근데 이건 다 좀 약간 옛날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요즘에 중고차들이 그렇게 많이 돌아다니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좀 옛날 얘기고 차가 이렇게 많이 쌓아놓고 막 판매를 하질 않아요. 뭐 이런 거는요 다 옛날 얘기예요. 이렇게 사진이 나와 있는 건요 거의 뭐 차가 좀 없다. 뭐 이렇게 느끼시면 될 것 같아요. 카맥스가 음, 뭐 차를 좀 많이 사고 판매를 예전은 했지만 조금씩 이 차의 질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많이 노출이 되면서 사람들이 많이 안 가기 시작을 했는데 그런데 한국 분들은요 무조건 갑니다. 예. 잘 모르니까 카맥스 가면 잘 될 것이다.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 카맥스가요 차를 구입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많습니다. 뭐냐면 제가 이제 이렇게 유튜브를 하면서 이런 큰 회사를 저격한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이제 문제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큰 회사면요, 그만큼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워런티, AS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더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렇게 큰 회사가 그렇게 잘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같이 정착 서비스를 하면서 1년에 거의 한 100가족 이상을 새롭게 만나는 상황에서요. 제가 카맥스에서 차 구입하지 말라고 많이 말씀을 드려요. 그렇지만 사람들이 대기업이라고 믿을 만하다고 여기서 차를 구입을 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아주 가끔. 그런데 여기는요, 인터넷에 나와 있는 가격은 정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세금에다가 등록비에다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카맥스를 간다는 건 이 카맥스 회사를 보고 가는 거지 이 카맥스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보고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을 보고 가는 게 아닌데 그 딜러는 그러면 돈을 어떻게 버느냐? 월급을 받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거기 가셔서 그 차를 그 찾을 때 거기서 설명을 해주는 사람이 딜러인데 이분한테도 일정의 수수료를 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차 가격이 인터넷에 나와 있다고 해서 그 가격이 차 가격이 아니라는 거죠. 생각보다 많은 퍼센테이지의 돈이 차값 플러스 차값의 한 20% 정도, 많게는 25%까지도 여러분들이 돈을 더 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뭐 그렇게까지 해서 돈을 많이 받아가면 차를 좀 좋은 거를 주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작년이었습니다. 작년에 저희 손님이 닛산 차량인데요. 조금 어디서 이제 사고를 좀 내셨어요. 내셨는데 그거를 제가 그 샌디에고에 아주 차를 잘 고치시는 일본 아저씨한테 맡겨갖고 그걸 한 일주일을 맡겼습니다. 좀 그분도 엄청 고치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죠. 많이 하셨는데 그 차를 고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또 딜러샵까지 그 차를 가지고 갔어요. 근데 딜러샵에서도 그거를 포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했느냐. 그냥 카맥스에다가 갖다 팔자 제가 그랬거든요. 왜 그러냐면 저도 이제 개인 판매를 정착 서비스를 하면서 많이 도와드리고 있고, 예,
이렇게 사고 팔고를 중간에서 좀 연결을 시켜 드리고 있어요. 연결을 시켜 드리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 사고 차량은 저는 저희 손님들한테 연결을 안 시켜 드리거든요. 근데 이 차가 계속 문제가 있어가지고 제가 그냥 카맥스에 같이 손님하고 가 드려서 그 차를 판매를 한번 해보자 그랬는데 카맥스는 그걸 사더라고요. 그 고치기 되게 힘든 그 차를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그 차를 구매를 했습니다. 그거를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만약에 차가 사고가 나서 도저히 못 팔겠으면 카맥스로 가야겠다는 생각을 첫 번째로 했고요. 만약에 저희 손님들이 카맥스에서 차를 사면 정말 뜯어 말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차가 그 차뿐만이 아니라 제가 저희 손님들 보면은 차를 카맥스에서 구입을 했는데 구입을 하자마자 차가 문제가 생겨갖고 가서 다시 카맥스에 가서 이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네가 구입을 따로 한 그 보험에서 차를 그러니까 보험이라는 건 뭐냐면 카맥스 자체의 워런티 가격을 한 3,000불에서 5,000불 정도 내요. 근데 3,000불에서 5,000불이면요. 엔진이 망가질 때 가격하고 거의 흡사한 가격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돈을 받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해갖고 어, 워런티랍시고 돈을 받는데요. 그게 과연 맞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어, 워런티 값을 내지 않고 차를 고쳐줘야죠. 그냥. 그래야지 맞는 거죠. 그런데 카맥스는 워런티 값을 따로 받아요. 그리고 나서 차를 고쳐준대요. 그러면 차를 바꿔줘야죠. 다른 차로. 근데 바꿔주지는 또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이 카맥스가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나다 보니까 자꾸 신뢰를 잃는 거예요. 잃다 보니까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가지 않아요. 그래서 막상 거기 카맥스 가면 차를 파는 사람들은 많아도 다시 구입을 한 사람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한간에 떠도는 얘기에는 뭐냐면 이 카맥스에서 차를 구입을 해서 홀세일러라는 사람들 그런 업종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냥 그 사람들한테 갖다가 그냥 확 다 팔아버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뭐 카맥스가 좀 이렇게 좀 큰 회사니까 좀 더 책임감을 갖고 차 수리를 잘 해서 팔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하지 또 않는다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만약 차량이 사고가 났다면요. 그러면 뭐 저한테 연락하시지 마시고요. 그냥 카맥스로 가시길 추천을 해드립니다. 카맥스 가시면 거기서 바로 차를 구입을 해줄 거예요. 물론 좀 깎이긴 깎이겠죠. 그렇지만 팔 수 있다는 것만 해도 그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자, 여러분들은 카맥스를 가시게 되면요. 이런 부담감을 안고 차를 구입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대기업이라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대기업은요, 더 막강한 변호인단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더 까다로운 계약서를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할 거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볼 손해를 여러분들 개인으로는요, 감당해 낼 수가 없어요. 한국 분들 오셔갖고 미국에 서 소리 지르면 다 한국에서 하듯이 하면 된다? 예,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상당히 오히려 다른 부분 때문에 문제가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또 미국은 한국처럼 뭐 언론 플레이 이런 것도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대기업에서 꼭 차를 사는 거에 대해서는 한 번쯤 더 고려를 해보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차를 그러면 어떻게 어디서 구입을 해요? 자, 어디서 어떻게 구입하느냐는 제가 음, 저희 손님 같은 경우는 제가 중간에 많이 연결을 해드리고 오랜 믿음을 갖고 같이 일해온 딜러분들이 워런티도 주고 차도 잘 고쳐주고 그렇게 해서 제가 연결을 시켜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저랑 오래 일을 하시면서 제가 어떤 스타일의 사람인지도 알고 또 일을 어떻게 해왔는지 알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면 항상 그 다음 손님까지 또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잘 그 일을 진행을 하고 있지만 저한테 정착 서비스를 또 받지 않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면 저는 일단은 첫 번째는 한국 사람이 탄 차를 구입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한국 사람들은요, 메인테넌스에 이렇게 불만 들어와도 바로 또 엔진 오일도 갈고 뭐 이게 불이 들어왔으니까 난리가 났다는 식으로 막 해갖고 차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음, 차를 많이 사랑을 하시죠. 그런데 이상하게 이상하게 한국 분들도 여기 그 미국에만 오시면은 무뎌지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은 사고에 대해서 되게 무뎌지시더라고요. 사고가 뒤에서 범퍼를 들이받았어요. 이 정도면 액시던트거든요. 액시던트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대충 사고 난다는 게 없어요. 대충 사고 난다는 게 한번 음, 미국에서 차 사고 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예, 이미지로 한번 여기 차가 상당히 빨리 달리기 때문에 한국에서 차 부서지는 거하고는 예, 차이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요 길은 보면 지금 고속도로가 아니거든요. 요 이 노란 걸 보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로컬에서 거의 한 60마일, 60km, 70km 달리기 때문에요. 한 50km, 60km, 70km 뭐 이렇게 달리기 때문에 차가 대충 망가지는 법이 잘 없어요. 예, 좀 많이 망가집니다. 그리고 또 고속도로에서 또 그랬다면요, 거의 뭐, 예, 이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좀 사고 차량은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면 사고 차량 아닌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라고 하는데, 요즘에 이 카펙스라는 이 회사가 있거든요. 카펙스닷컴인데, 자, 이 회사의 그 자동차 빈 넘버나 아니면 플레임 넘버를 넣으면 차의 어떤 기록이나 뭐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리고 또 사고 기록도 나오고, 그렇게 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 카펙스가 좀 많이 까다로워져가지고 예전에는 그것까지 안 나왔는데 그 사이드 밀러나 이런 것들이 그 이렇게 왜 그것만 망가져갖고 보험으로 고친다거나 뭐 이렇게 되면은 그것까지 액시던트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때 잘 선택을 하셔야 되겠지만 액시던트라는 거는 아까 사진으로 보여줬을 땐 이 정도 급은 액시던트예요. 액시던트인데 아, 어디 뭐 이렇게 왜 정착 서비스 하다 보면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어디는 미국 그 정착 서비스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미국에 사고차 아닌 게 어딨냐고. 사고차 아닌 것도 당연히 많죠. 당연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쯤 개인 거래 하실 때 상대방한테 빈 넘버, 플레인 넘버 달라 그래서 여기다가 좀 넣어 보셔야 돼요. 그래갖고 보험으로 얼마나 이 차를 그 써서 차를 고쳤는지에 대해서도 아셔야 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액시던트라고 뜬 차는요. 구입을 아예 아무리 한국 사람이 차를 판다 하더라도 하시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차를 구입을 하실 때 이 카펙스닷컴도 꼭 참조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형편이 도저히 안 돼가지고 뭐 5년, 6년, 7년 된 차를 구입을 하실 수밖에 없는 분들도 분명히 계세요. 계시는데 그렇지 않다면은 어, 한 3년 정도 된 차. 그러니까 3년 된 차는 뭐냐면 대부분 리스가 끝난 차예요. 리스가 끝난 차 정도 구입을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아니면은 리스가 끝난 상태에서 누가 구입을 해서 1년 정도 탄 차? 이 정도가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차 상태로만 봤을 때는 이 정도가 제일 좋다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뭐 다 이런 차를 살 수 있는 거는 아니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이 정도 급의 차가 좋다. 어떤 부분에서 좋으냐? 음, 타이어하고 브레이크하고 엔진 오일만 갈면서 타면은 예, 특별히 그 소프트웨어적인 문제가 없이 차를 운행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오래된 차나 막 10년 된 차, 뭐 이런 차 사시게 되면요. 여러분들 단기로 오시는 경우도 있는데 차만 고치다가 그리고 한국 가세요. 예,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차를 고치러 가는 경우도 생긴다라는 겁니다. 카맥스 얘기를 다시 한번 하면요. 카맥스 같은 경우에는요. 1년 정도 된 차 있지 않습니까? 1년 정도 된 차. 1년 정도 된 차하고요. 어, 새 차하고 오히려 1년 된 차가 더 비싸요. 카맥스 같은 경우에는요. 카맥스에서 1년 된 차 살려면요. 차라리 새 차 사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어, 외국 사람들이 1년 된 차를 이런 카맥스 같은 곳에 다시 파는 거하고요. 한국 사람이 1년 된 차를 카맥스나 아니면 딜러한테 갖다 파는 건 좀 의미가 달라요.
미국 사람들은 뭔가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판매를 한 거고요. 한국 사람들은 1년 사이에 마음이 바뀐 거예요. 아, 내가 뭐 꼭 이런 차를 타야 되나? 그러니까 외국 사람이 1년 탄 거는요. 분명히 이 차가 뭐 사고가 났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소프트웨어적인 문제가 있어요. 있기 때문에 다시 1년밖에 안 돼도 대판 거고요. 한국 분들은 조금 약간 실증이 나서 파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 저는 좀 그 차를 살 때 좀 앞차 주인이 한국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리고 카펙스에서 빈 넘버나 플레인 넘버 넣어갖고 좀 확인을 하시는 거, 액시던트가 있는지 없는지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음, 차를 그 카맥스에서 구입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조금 서투른 영어로 해갖고 가시면요, 얘네들이 안에 들어가서 막 신난다 그러더라고요. 영어도 잘 못하는 사람이 왔다고. 영어를 잘 못한다는 건 문화를 잘 모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덤탱이 쓸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 이런 꼭 대형 매장에서만 차를 구입하려고 하시지 마시고요. 소형 매장도 잘 돌아보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뭐 저한테도 연락을 주시면 제가 또 많이 도와드립니다. 많이 도와드리니까 그 차 구입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저한테 한번 전화를 해서 상의를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저한테 이제 뭐 카톡, 예, 제 카톡 아이디가 샌디에고 서비스예요. 자, 제 네이버 카페, 예, 주소를 보면요. 주소를 보시면은, 예, 주소가 보이시죠? 여기 샌디에고 서비스라고 보이시죠? 샌디에고 서비스. 이게 제 카톡 아이디하고 똑같습니다. 카톡 아이디하고 똑같으니까, 예, 또 이거 왜 또 샌디에고냐 뭐 그러실 수도 있는데요. 예, 그거는 제가 전에 영상에서도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그거는 그 영상을 좀 참조를 해주시고요. 저는 이제 샌디에고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얼바인, 샌디에고, LA, 샌프란시스코 이 전체를 다 하고 있는 USA 랜딩 헬프닷컴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페 이름만 보고, 예, 뭔가 결정을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를 구입한다는 건 정말, 예, 어렵죠. 어렵고 여러분들이 많이 그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더군다나 미국에 와서 큰 돈을 쓰셔야 되는데 더 고민이 되실 수밖에 없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누군가가 옆에서 좀 얘기도 좀 해주고 그러면은 어, 훨씬 더 부담이 덜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뭐 유튜브 밑에다가 글 남기시는 것도 좋은데요. 제가 거기다가 댓글을 달 시간이 잘 없어서 죄송한데, 예, 저한테 카톡을 주시면 제가 전화를 드려서 많은 상담을 좀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차를 어떻게 구입하는지에 대한, 예,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카맥스 안 좋은 것만 잔뜩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너무 가셔서 그래요. 거기를 너무 가시고 너무 그 이렇게 좀 너무 믿어요. 너무 믿으니까 좀 안타까운 마음에 제가 설명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니 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